구독, 좋아요. 장동혁 대표께서 단식 4일째인 어제 쓰신 글을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 떨리는 힘없는 손으로 쓰신 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목숨 걸고 정의와 법치를 지켜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이 아니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여야 한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은 단순한 정치투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썩은 권력과 거짓에 맞서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꽃은 모두 꺾어도 봄은 옵니다, 여러분! 예, 격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이미자 의원님, 국회 또 재정경제 재경위원장이시죠. 지금 현안에 중요한 현안에 이미자 의원님이 또 그냥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만 지금 본 장면이 아니라 현장에 지금 모셨습니다. 이미자 국회 재경위원장이자 국민의힘 의원이시죠. 이미자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시청자분들께 팬의 시청자분들께 먼저 좀 짧게 인사를 먼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재경위원장 이미자 국회의원입니다. 상주문경 출신입니다. 예. 자, 관세 문제가 가장 현안이니까요. 네. 그 문제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어떤 분들은 예고된 것이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기습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자동차, 목재, 의약품 포함해서 부품 관세 25%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청와대 움직임도 좀 이곳저곳에 있는데. 청와대 정부는 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그간에 해왔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우선 먼저 좀 당혹스럽고요. 예. 뭐 잘된 한미 협상이다. 그리고 또 에이펙 때는 뭐 금관도 만들어서 주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다시 25%로 돌아올 거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까?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국무총리가 미국 가서 국회가 안 해줘서 이거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썰. 그래요? 그리고 뭐 또 쿠팡 관련해서 문제도 있고 손현보 목사님 구속과 관련돼서 종교 탄압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캐나다 관련돼서 방위산업 특사단이 갔지 않습니까? 예.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뭐 사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요새.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뭐 서운함, 그다음 중국과의 관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썰이고 아무래도 좀 그 얘기들을 신빙성 있는 부분들은 쿠팡과 종교 탄압에 대한 문제도 좀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사항들 중에 하나가요. 어제 구인철 이 부총리가 국회를 찾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위원장님을 찾아서 면담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인철 부총리가 이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또는 어떤 논의를 두 분이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상황이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어떤 이제 대책을 그 자리에 논의했는지 또는 어떤 판단이나 요구 사항들이 또 정부 측의 요구가 좀 있었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실은 구윤철 부총리하고는 이미 약속이 돼 있었던 그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해운 그 장관 청문회도 끝났고 그러면 이제 재정경제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와 관련돼서 와서 업무 보고 좀 하라라고 해서 어제 4시에 약속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사회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제 뭐 속보가 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를 끌고 나오는 바람에 이게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집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위원장하고만 만날 게 아니고 양당 간사도 같이 와라. 그리고 또 소수 정당이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차기근 의원도 같이 와라 했는데 정태호 간사하고 차기근 의원님은 그 이해찬 전 총리 장례식장에 계셔서 못 왔고 예. 우리 그 박수영 간사님하고 천하람 의원님 참석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저 자리가 그 자리인가 보죠. 지금 그렇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예, 게. 예. 여당은 보이지 않습니다. 범여당은 보이지 않고 네. 야당 의원님들만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요. 보니까 네. 그 내용의 중요한 내용은 좀 어떤 내용이 좀 다뤄졌습니까? 아니 상당히 우리는 이제 심각하게 바라보고 네.
당장이라도 현안 질의를 해야 되겠다.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당신들이 이 협상은 뭐 100%, 120% 잘 된 협상이다. 그리고 자축도 하고 이랬던 협상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하고 국민에게도 소상히 알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우리 그 현안 질의를 하자. 당장 내일이라도 하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예. 그런데 구윤철 그 부총리의 답변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예. 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예. 그 김정관 장관이 러트닝을 만나 봐야만 상황이 파악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상임위를 여는데 지금 상임위가 언제 열지 뭐 잡힌 게 없습니다. 자, 추가해서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그간에 이제 미국에 간 인사들이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가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 김민석 총리도 미국에 갈 때마다 한라인을 구축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한라인은 이럴 때 쓰라고 지금 한라인을 구축하는 건데 지금 한라인이 돌아가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김민석 그 총리가 미국 갔다 와서 한라인도 구축했고 뭐 자랑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이런 일이 터졌지 않습니까? 참 민망하지요. 네. 엄청 민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입국 닫고 있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그만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크게 부풀려서 마치 이 부분이 국민을 위해서 모든 일을 많이 했냐, 국위 선양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냐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발견되거나 터졌을 때는 입국 다물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이 상당히 압박이 이제 커지는 상황입니다. 어제 백악관의 추가 입장도 발표가 됐습니다. 백악관도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왜 이행을 안 하느냐 하는 강한 경고를 하면서 백악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답변하는 취지로 하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뭔가 위협이 있을 것 같다. 더 큰 위협이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장면도 확인됐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상황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간에 이제 관세 인사 협상 관련한 문제가 있을 때 이 정부와 민주당은 이게 MOU니까 비준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고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 이건 국회 비준 사항이다. 뭐 대미 투자 특별법만 처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 입장이나 원칙을 밝혀왔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 세부 내용 또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리 헌법 제60조 1항에 보게 되면은 국민에게 그 재정 부담을 과하게 과도하게 예. 시킬 경우에는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MOU가 과연 이게 조약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성격과 관련돼 가지고는 학자마다 얘기가 다 다른데 다수의 의견은 이 부분도 조약의 형태로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국가의 정상들께서 서명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국가의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왜?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이 재정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엄청난 돈이 미국으로 갔을 때에 여기에 대한 산업 공동화 현상은 벌어질 것이 아닌가. 이와 관련돼서 고용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비준 동의를 할 때에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데 특별법으로 그냥 밀어붙일 경우에는 그 내용만 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생각입니다. 네. 자,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로막고 이런 얘기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을 왜 민주당이나 정부가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느냐. 국회 비준을 하게 되면 상세 계획이 나오게 되고 그 상세 계획 더군다나 연내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상황 같은 게 예산 계획서 같은 게 상세히 나오면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의힘한테 전달이 되면 그게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그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비준 관련된 민주당이나 집권 세력들이 사실은 국회 비준을 거부하는 이유가 딱 그 안에 좀 숨어 있군요. 모든 부분들이 예. 이제 뭐 디테일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제 악각 소리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 부분을 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 저항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서 이제 구윤철 부총리 이야기 주셨을 때 현안 질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국회 외교통위원회 외통위가 오늘 이제 아마 현안 질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말씀한 대로 재경이 이 재정경제위 차원에서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될 것인지 만일 그거 계획하고 계신지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국민에게도 이런 부분들 좀 소상히 알려야 되기 때문에 네. 당장 열자고 그랬습니다. 현안 질의를 당장 열자라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윤철 그 경제부총리께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어떡하겠습니까? 본인이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니 참 환장하겠습니다. 현안 질의조차도 지금 받기가 어려운 그 정부의 처지가 지금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인상 조치를 할 때 통상적으로 이제 각국의 여러 가지 나라의 관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이재명 정부, 한국 정부를 신뢰했다면 이 트루스 소셜에 바로 이렇게 이제 올리지 않고 연락을 해서 이 대통령 왜 합의한 거 이행이 안 됩니까? 뭐 국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재명 정부가 뜻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상세하게 확인하고 조율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관세율 인상을 입장을 밝히는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제기도 있어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저는 더 답답한 것이 그 전에 그 기간 동안에 김민석 총리께서 미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벤스 부통령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얘기가 논의가 됐을 텐데 어떻게 이런 건 전혀 와서 귀국해서 얘기가 없고 한 나이만 구축했다고 자화자찬하고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민석 총리는 도대체 미국 가서 뭘 하고 왔냐? 뭘 하고 와서 이렇게 와서 뒤통수를 맞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또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통이 터지는 거죠. 자, 청와대 차원에서는 어제 긴급하게 나름대로 움직인다고 오전부터 김용법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가 있었고 이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또 별도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지금 캐나다에 있는 이 김 장관을 보낸다고 그러죠. 강훈식이 뭐 잠수함권으로 해서 지금 캐나다에 또 가 있는데 강훈식도 보낸다고 그러고 여안구 통상본부장도 지금 급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뭐 김정관 장관 보내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던데 자 김정관 장관이 가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김정관 장관이 가서 해결될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또 한 가지 좀 불만스러운 게 네. 그럼 강경화 그 대사는 뭐 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 예. 외교부 장관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강경화 장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이런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우리 그 경제의 그 수장인 구윤철 그 부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이돈노를 하고 있냐 이런 부분도 참 이 정부의 민낯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김정관 장관이 가서 어떻게 풀어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한 발 좀 약간 살짝 뒤로 물러선 뭐 그런 동향도 좀 보이는데 어쨌든 이 한미 협상 관련돼서 국민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 끝났고 우리가 다소 좀 뭐 불평등 조약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또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측면에 서 있는데 느닷없이 이런 부분이 터지니까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강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예. 자, 재정경제위원장 재경위원장님 이미자 의원님 모시고 관세협상 문제를 좀 주로 진행되는 상황, 특히 국회에 찾아온 구인철 부총리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답할 게 없다. 참 답답할 노릇이네요. 상황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대책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해도 그 문제 가지고 조곤조곤 살펴도 부족할 판에 아무것도 모르고 대책도 없다.
이런 상황 좀 답답하셨겠어요, 진짜 현장에서. 저는 무지하게 답답하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정부가 이런 게 있어요. 외교 관련돼 가지고 해게 보면은 조그만 것들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풀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예. 막 부풀려 놓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 그런가 잘했나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또 뭐 찬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꼬여 갖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나오는 반응이 그거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예. 예. 자, 과세협상 진행되는 상황은 또 국회에서 아마 재경위원장으로서 또 톡톡하게 역할을 하실 걸로 보이고요. 당 문제 한번 제가 좀 여쭤볼게요.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당 내부 문제. 아픕니다. 예, 아픈 문제이지만 해결은 해야 되는 뭐 고름이 있다고 그걸 짜내지 않고 견딜 수는 없죠. 자, 장동혁 대표 오늘 당무 복귀를 하죠. 단식 이후에 당이 통합과 혁신, 내부 결속과 함께 당 쇄신 이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실이 여러 가지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소명의 시간을 줬습니다. 최소한 열흘 정도 소명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한동훈 측은 규탄대의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복귀를 하고 내일 지금 최고위원회가 예정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한동훈 문제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건지 기준과 방향 원칙 어떻게 보세요? 참 국민의힘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아픈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당헌 게시판 사건이 뭐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도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왜 그 조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또 문제 제기하신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윤리위에서 이 부분을 조사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윤리위는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구입니다. 독립기구. 우리 당의 독립기구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명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어느게 진위가 있는지 사실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좀 밝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책임 문제에 있어서 너무 이 책임이 제명이 이게 좀 무겁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처음부터 그 초심 때부터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소명을 했어야 된다 본인이. 그리고 두 번째 재심 기간을 열흘 동안 주어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때도 억울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답정론 아니냐? 아니고 이건 조작된 부분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 재심 기간에 또 소명이 저는 밝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해야 할 권리를 갖다가 본인이 걷어차고 밖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자, 한동훈뿐 문제만은 아니죠.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지금 징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 중에 지금 제명 결정 다음으로 아주 높은 중징계를 받았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았는데 오히려 올려쳤어요.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아마 그 이면에는 당무감사위원회의 권고 이후에 김종혁 대표의 행보, 발언, 또 비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오히려 징계를 높였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이 당 윤리위원회 결정 이후에 최고위원회 이제 권고하는 형태의 결정 이후에 한동훈이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무슨 북한 수령론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일부 소장파라고 불리는 대안과 미래 뭐 이 몸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긴 한데 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로 넘어갈 상황이 이제 임박해 왔는데 하루 정도 남았는데 이 상황이 온다면 당내 문제 상황 어떤 상황으로 넘어가게 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점점 그 수위가 예. 거칠어지고 있죠. 예.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그 당도 당 내에서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당 내부에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 당 대표께서는
너무 더 절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좀 소명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김종혁 그 당협위원장님은 전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점점 더 갈수록 아니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적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공천 비리 관련돼서도 그렇고 통일교 게이트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력을 모아가지고 그 이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 우리가 좀 뭐 싸운다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싸워 나가야 될 이 부분에 내부적인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분들이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심히 유감을 표하는 상황이네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밖에 내부 문제가 아니라 밖에 포를 던지고 싸워야 될 때 자꾸 내부에다 포를 쏘는 그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예.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윤리위에서 정한 그 징계 수위는 윤리 독립기구입니다. 네네.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그걸 장동혁 대표가 마음대로 그걸 뒤집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의결해야 되는데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 한 번 더 한동훈 대표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광주 전남 지역, 대전 충남 지역 이재명이 밀어붙여서 지금 통합 작업이 사실은 지역 통합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지역 내부의 통합 작업이 어떤 것에 필요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고 예산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고 또 인력 구조 재편에 어떤 것이 필요해서 그렇고 사회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재명이 상당히 지역을 찍어 눌러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양상인데 이 대구 경북 지역 TK 지역에서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근에 경북 도의회에서는 북부권 소유 문제랄지 대구 중심 편중 문제랄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계속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내부의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여론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TK 행정통합 문제 어떻게 보세요? 사실 TK 행정통합 관련돼서는 네. 이철우 지사님이 제일 먼저 꺼내 들은 카드죠. 네. 우리가 이제 세계 속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뭐 인구 소멸뿐만 아니고 또 그 양극화 현상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떤 우리가 규모를 갖춰서 세계 속의 그 도시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아마 19년도부터 이철우 지사님 먼저 이 부분을 꺼내 들었고 윤석열 정부 와가지고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잠시 중단됐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들고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 그러니까 연 5조 해갖고 20조 정도 그다음에 행정 통합이 일어나는 데에 먼저 그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라는 부분 더 나가서 이제 산업화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시하다 보니까 전남 광주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대전 충남은 조금 서로 또 이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대구 경북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20조 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걸 가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소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북부 쪽의 의원님들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도의회 의원님들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부 지역의 어떤 그 발전 로드맵이 없이 오히려 그 대구나 이런 데에서 혐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만 이전되면은 오히려 안 한 것만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북부가 우선적으로 이제 올 수 있도록 로드맵을 그려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해소하는 로드맵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전남과 광주에만 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우리까지 합세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조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가 고민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우리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그냥 그 뭐 돈 몇 푼 주고 이렇게 해서 행정통합으로 묶어낸다는 게 아니고 진정한 지방 분권에 대한 이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조세 문제뿐만 아니고 행정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권 그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양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예. 자, 오늘 긴급하게 국회 재경위원장님, 재정경제위원장이신 이미자 의원님 모시고 지금 관세 협상 상황에서 돌아가는 정부가 어떻게 국회에 관련된 내용을 전하고 있고 국회는 또 재경위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처하고 있는지 현안, 특히 구현철 부총리가 어제 찾아서 그 문제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봤습니다. 예, 이미자 의원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펜앤마이크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더 잘하고 국민을 잘 섬기도록 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미자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